안녕하세요, 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폰은 하이파이맨의 데바라는 헤드폰입니다. 제가 이 데바를 한 2주 정도 사용해보고 공동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헤드폰인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이파이맨 데바,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헤드폰이긴 합니다. 보통 헤드폰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이 헤드폰은 평판형 드라이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픈형인데 블루투스 모듈까지 제공하는 헤드폰입니다. 오픈형인데 무선으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아웃도어용 헤드폰일까요? 그렇다고 그렇진 않아요. 이 데바 언박싱 하면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오너스 가이드가 있는데 하이파이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잠깐 하이파이맨이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이파이맨을 대륙의 실수가 아닌 대륙의 실력이다 라고 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중국 브랜드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하이파이맨은 2007년도에 닥터 팽이 뉴욕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2개의 공장이 있고 1개의 R&D 센터가 있다고 해요. 중국 사람이 만들고 R&D 센터도 중국에 있으니까 결론은 중국 브랜드가 맞겠네요. 이 ODG와 함께 평판형 헤드폰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ODG는 고가이고 하이파이맨은 저렴한 가성비 헤드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하이파이맨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헤드폰을 만들었고 아주 비싼 헤드폰과 앰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본 이 샹그릴라 주니어의 경우 세트로 $8,000, 한화로 하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헤드폰도 있습니다. 자, 박스로 돌아가서 액세서리가 있고 이 헤드폰이 실크에 쌓여있죠. 이 포장이 정말 중국스럽습니다. 3.5파 유선 케이블과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6.35mm 변환잭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 미니가 있어요. 이 블루 미니는 블루투스 모듈인데 여기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면 유선 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미니 코덱이 아주 혜자스러워요. LDEC, aptX HD, 그리고 aptX까지. aptX LL만 빼고 거의 모든 코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펙상 구동시간은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USB-C 케이블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블루미니는 빼서 충전하면서 유선 케이블을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헤드폰을 꺼내보겠습니다. 이 데바가 하이파이맨에서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299로 출시했고 한국 출시 가격은 37만 9천원입니다. 이 하이파이맨이 예전에는 마감이 별로 안 좋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데바를 딱 봤을 때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색상은 실버와 브라운 투톤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가격대가 진짜 가죽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브라운 인조 가죽이 굉장히 가죽 질감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특이하게 얼굴이 닿는 부분은 패브릭으로 마감했어요. 얼굴이 닿는 촉감을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함이죠. 단자는 왼쪽에 한쪽만 있고요. 제가 블루 미니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데바는 블루 미니를 장착하고 무게가 360g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평판형은 좀 무겁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착용감이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장력도 이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패드가 평평한 것 같은데 위에서 자세히 보면 앞과 뒤 두께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 얼굴이 보면은 귀 앞쪽보다 귀 뒤쪽이 더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앞뒤 두께를 다르게 해서 착용했을 때 평평하게 착용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데바 색상은 브라운과 실버 이 투톤밖에 없는데 블루미니도 기왕이면 실버로 같은 색깔로 매칭해줬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블루미니는 이렇게 헤드폰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력이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코덱을 지원해서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데바 오픈형 헤드폰인데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아웃도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뒤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소리가 많이 세기 때문에 아웃도어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집에서 유선 헤드폰을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은 행동에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집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헤드폰이 딱히 없었어요. 아니면 아주 고가거나 그렇게 무선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TV도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스피커로 볼륨을 크게 올릴 수 없을 때 이런 헤드폰을 사용해서 혼자 높은 볼륨으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바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아니라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평판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플래너 마그네틱 드라이버예요. 다들 평판형에 익숙하니까 저도 그냥 평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판형에는 정전형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다이나믹하고 평판형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장을 이루는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 보이스 코일이 진동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코일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진동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때 힘이 보이스 코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얇은 진동판이 분할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이 보이스 코일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평판형 드라이버예요. 진동판에 얇은 금속 막을 붙여서 자석 사이에 넓은 진동판을 진동하게 만드는 거죠. 진동판이 넓고 균일하게 움직이니까 저음의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더 정확해지니까 불필요한 잔향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평판형은 거의 대부분 오픈형으로 만듭니다. 이 진동판이 진동할 때 바깥쪽이 막혀 있으면 진동판 움직임에 제약을 받아서 감도가 매우 약해지거든요. 반대로 오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간감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사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데바는 하이파이맨에서 개발한 NSD를 탑재했어요. 네오 슈퍼 나노 다이어 프레임으로 이전 진동판보다 80% 더 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얇으니까 엄청 빠른 구동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순다라하고도 같은 진동판 기술입니다. 이제 평판형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보통 40mm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평판형은 더 큰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평판형 헤드폰은 고출력 앰프를 사용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평판형 헤드폰은 고출력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바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고출력 앰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해도 충분히 구동력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바는 임피던스가 18옴입니다. 블루투스로 구동을 해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좀 더 낮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출력이 빵빵한 LG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도 저출력 모드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저출력 모드는 약 400mV거든요. 이 데바를 저출력 모드로 유선 연결했을 때 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들어보세요. Is that alone down your back, pushing you down? Tell me, love, spread your wings. A new day will come again. I promise it will get better. Give it some time. Free yourself. Let your troubles unwind. Sweet lover of mine.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이 블루 미니의 출력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스펙상 블루 미니 출력이 230mW라고 합니다. 데바가 18옴이니까 이 스펙 계산을 해보면은 2V의 출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 출력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16옴 연결했을 때 1.95V가 나왔습니다. 이 블루투스 출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유선으로 직결하면은 스마트폰 출력이 저출력 모드로
400mV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동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볼륨 확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음할 때 풀볼륨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구동력이 절대로 딸리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적은 출력인데 이 평판 진동판을 아주 제대로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저음이나 고음 쪽에서 뭉개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고출력 앰프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헤드폰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직결하면은 이 볼륨에서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유선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먼저 연결하고 반대쪽을 나중에 헤드폰에 연결하면은 외부 음향 기기 모드로 들어가서 1V의 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륨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측정 결과는 어떤지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선 측정 결과예요. 헤드폰용 올리브 웰티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거의 플랫한 특성이죠? 100Hz 아래 저음에서 약간의 롤오프가 있는데 오픈형 헤드폰 치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겁니다.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아니에요. 중고음 부분에 작은 딥도 있고 초고음에 살짝 피크가 있어요. 뭐 딱히 흠잡을 곳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던 측정이죠. 이 블루미니를 연결했을 때 저음이 빠지는 측정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과연 어떨까요?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인데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고음에서도 블루투스가 더 잘 나왔어요. 이거는 측정할 때 착용 편차일 듯 합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연기비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딜레이 측정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안드로이드보단 아이폰에서 속도가 빠르네요. 아이폰에서 198ms, 노트 10에서 260ms예요. 그리고 LDAC을 연결하게 되면 30ms 늘어나는데 이 정도는 체감하긴 어려울 겁니다. 유튜브 앱에서는 60ms하고 118ms로 영상 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 데바를 런칭 공구로 준비한 이유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평판형인데 구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앰프가 필요하지 않아요. 블루투스 모듈 출력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무선으로 사용을 해도 음질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리하게 무선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레퍼런스 사운드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는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한국 정식 수입품으로 톤레치에서 1년의 보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무선 헤드폰이라고 아웃도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폰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쉽게도 멀티 페어링하고 멀티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구 가격 저의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저렴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많은 수량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초기 수입 물량이 좀 적어서 한정 수량만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한정 수량이 마감되면 이후에 정식 런칭 가격은 37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블루 미니를 뺀 유선 버전은 한국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순다라하고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순다의 임피던스가 37옴이고 이 데바는 임피던스가 18옴이에요. 그래서 진동판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관의 하우징이나 재질이 조금씩 원가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